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더리움이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증권일 수가 있다, 이런 여러 주장에 대해서 CFTC의 아리따운 여성이 나와서 이더리움 증권이 아니다,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했다고 해서 증권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인터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논리 없이 그냥 우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고 그러면 내 코인은 어떻게 되나, 폴카닷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폴카닷은 증권인가요? 그럼 뭐 에이다는,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더리움 지분증명으로 전환을 했으니까 그럼 증권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말씀드렸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하나요? 전문가들도, 법조인들도 서로 그냥 싸우고 자기 주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불안 요소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이더리움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코인들이 증권이라고 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주느냐, 어떤 기준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 하나의 코인, 가장 안전한 코인, 이런 증권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코인, 바로 비트코인을 추천드립니다. 비트코인 가지고 계시면 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어요. 증권인의 만에 이런 거에 뭐 휘둘릴 염려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비트코인에만 투자하면 좀 심심할 수가 있죠. 비트코인은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변동이 심하지만 이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초안전 자산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에만 투자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고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몇 가지 골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험 요소가 있다면 어느 정도 뭐 알고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분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증권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건 하위 테스트, 미국 증권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증권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미국 증권법에 의해서 이더리움이 또 다른 지분증명 코인들이 어떻게 분류가 될까를 예상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자, 증권법에 의해서 이게 증권이다 아니다를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하위 테스트. 리플 소송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친숙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는데 이 똑같은 내용을 오늘은 지분증명 코인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벌써 설명을 여러 번 드렸으니까. 자, 이 하위 테스트란 돈을 투자한 것이다. 1번. 맞죠? 우리가 이더리움에 돈을 투자해서 또 칼다노, 에이다에, 폴카닷에, 뭐 코스모스, 여러 가지 지분 증명 이런 코인들에 돈을 투자했습니다. 2번,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리라는 기대가 있다. 수익을 얻으려고 투자를 하는 거죠. 3번, 투자한 돈은 공동기업에 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논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공동기업이라면 이더리움이면 어디에 투자를 한 걸까요? 이더리움 재단에? 개발하고 있는 컨센시스라는 회사에? 어느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있을까? 공동기업에 있다면 투자한 돈이. 에이다라면 에이다 파운데이션? 에이다 파운데이션은 이제 전반적인 조율을 하는 데고, 개발을 하는 데는 IOHK라고 홍콩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몰고라는 회사도 함께 개발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은 칼다노만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개발도 하면서 칼다노에 무게 있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이다. 지분증명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공동기업이라면 동일하게 평행적인 조건을 유지하는 겁니다. 나도 투자를 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투자를 했다면 수익이 생기면 똑같은 보상을 받게 되고 똑같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마치 주식이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그런데 지분 증명이라면 스테이킹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테이킹이 돈 넣고 이자 받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스테이킹이란 노드를 만들어서, 노드가 뭐죠? 노드는 예전에 말씀드린 서버, 비싼 서버, 비싼 컴퓨터, 거기다가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돌리는 겁니다. 서버 환경을 구축해서,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도 비싼 돈 내고 네트워크 막 인터넷 라인 끌어다 놓고 이걸 골치 아프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블록을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참여를 하는데, 블록을 만드는 건 차례가 되면 추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코인을 많이 할당해 놓으면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마치 비트코인 채굴을 할 때 채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채굴을 많이 하게 되죠.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코인을 많이 넣어 놓으면 블록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똑같은 코인을 넣어 놓고 이더리움 같으면 32개를 넣어 놔야지 이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2개 이더리움 넣어 놨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발 뻗고 자면 저절로 그냥 보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서버를 관리를 해주고, 이게 관리가 좀 잘 안 된다든지 네트워크가 끊겨서 집에 정전이 나서 다운된다 이러면 벌점을 먹게 됩니다. 내 코인을 뺏길 수가 있어요. 보상을 안 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내 코인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밤잠을 못 자고 서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킹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다. 자, 그런데 옆에 있는 스테이킹 하는 친구와 나와 비교를 해보면 내가 열심히 관리를 잘하면 이 친구보다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32개의 이더리움을 넣었는데 이 친구는 이만큼 받고 나는 이만큼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네트워크를 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하면 벌점 받고 막 또 깎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운영자가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보상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있는 이 공동기업에서 이 공동의 의미가 약간은 퇴색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어쩌면 이 카먼, 공동이 아닐 수도 있다. 자, 한 예로 미국에서 이 SEC와 홀츠클로라는 회사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다단계 회사인데 골드 코인 서티피켓을 파는 그런 다단계 회사입니다. SEC가 보니까 얘네들 조금 증권 같네. 야, 이리 와봐. 그리고 이제 소송을 걸어서 소송을 진행을 하는데, 이 법원에서는 다단계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얼만큼 파느냐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카먼 엔터프라이즈, 공동회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공동기업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려서 이건 시큐리티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4번. 이게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자, 여기서 제3자라면 누가 3자죠? 이더리움이라면 이더리움 재단? 개발하고 있는 컨센시스? 지금은 보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니까 지분 증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스테이킹 풀을 운영했을 때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보상은 누구의 노력인가요? 이더리움 개발팀의 노력으로 제가 보상을 받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서버 관리해서, 또 얼마 전에 제 서버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을 제대로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 마음에 여러분들께 보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희생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겨우 또 요즘 보상이 만들어져서 제가 기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찰스 호스킨슨의 노력이라고 하면 제가 너무 섭섭하죠. IOHK 홍콩에 있는 개발팀, 저의 노력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상이라고 한다면 개발에 대한 보상이냐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이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보상은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입니다. 검증에 대한 보상. 어떠한 개발이 옛날에 했던 그 개발에 대한 보상을 지금 주는 게 아니고, 합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추첨을 해서 이 친구가 뽑혔어.
근데 뽑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업데이트를 잘 하고 또 문제없이 잘 돌리고 있는지 많이 체크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을 확인한 다음에 뽑았습니다. 자, 뽑았는데 잘했네. 블록 만들어봐. 딱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잘했네 하고 이제 보상을 탁 줍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노력? 제 생각에는 저의 노력이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까짓 거 뭐 아무나 하는 거 서버 하나 돌려놓고 그걸 뭐 노력이라고. 뭐 별거 아닌 거라도 노력은 노력이잖아요. 노력을 해서 어쨌든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이니까 저의 노력이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양보해서 제가 제 노력이 뭐 그렇게까지 크진 않아요. 그럼 뭐 몇 퍼센트 정도로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제 노력을. 보상을 받는데 저의 노력이 뭐 한 그럼 50%? 아니면 그건 너무 많다. 그럼 30%라고 하겠습니다. 제 노력은 30%고 나머지 70%는 그래도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이지만 그래도 예전에 열심히 개발한 카다노 개발팀의 공이 많이 크니까 그 친구들이 70%라고 하겠습니다. 좀 억울한데 만약에 70%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럼 삼자 그 친구들 노력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거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자, 그런데 여기 화면에 삼자의 노력이라고 써 있죠. 자, 그런데 영어로 보면 원래 여기 이 comes from 있죠. profit comes from, any profit comes from. 여기서 solely라는 단어가 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미국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릴 때 하위 테스트에 잠깐만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면, 자, 화면에서 보시는 건 미국 로스쿨의 웹사이트입니다. SEC와 이 회사의 소송에 대한 법을 공부를 하는데 어떤 법이 여기에 적용되었을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증권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건데, 여기에 원래 미국 대법원에서 말했던 아까 말씀드린 expect profit solely from the efforts of the promoter or third party. solely가 무슨 뜻이죠? 이걸 잠깐 제가 번역을 하면, solely란 독단적으로, only, 혼자서 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1933년 증권법에 대한 얘기죠. 공동기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하고 발기인이나 제3자의 노력만으로 이익을 기대하도록 하는 계약. 노력만으로. 제3자의 노력만으로예요. 만으로. 3자의 노력만. 다른 어디 옆에 다른 친구들도 노력 조금 있고 이 친구도 조금 이 친구도 조금 이게 아니고 홀로 3자만, 이 회사만, 이더리움만의 노력으로 이익이 생겼을 때 이거 증권이네. 이렇게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A다라면 IOHK의 노력만으로 이 보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증권법이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애매합니다. 다른 사람의 노력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대법원 말고 하위 법원에서 적용을 할 때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는 요 solely란 말을 빼고 영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solely란 말을 빼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거의 다 이런 이제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른 법원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이걸 이더리움에 다시 적용하자면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의 노력만으로, 이더리움의 노력이 주가 되는 이더리움의 노력만으로인데, 원래는 다른 것도 조금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95%는 이더리움 노력에 의해서 이익이 창출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는 겁니다. 이 법이, 하위 테스트가. 아니,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제 스테이크 풀에서 보상이 만들어졌는데 이더리움 노력만으로, 그럼 좀 양보해서 거의 대부분 이더리움의 노력으로부터 나온다? 이건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제가 스테이크 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저의 노력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분증명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이다 풀 운영해서 보상을 받는 거는 제가 노력 많이 하는 것 같네. 그런데 저한테 위임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위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 안 하니까 이건 그러면 증권으로 연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개발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상입니다.
검증을 했을 때 블록이 만들어진 거에 대한 보상. 그래서 제가 블록 만드는 서비스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상품을 여러분들한테 판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호스팅 서비스를 저한테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는데 이런 판례가 또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서 이 해시레이트에 대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이걸 SEC가 딴지를 걸었는데 결국은 증권이 아닌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건 뭐 그래도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서 만들어내는 보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맡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거래소에 마치 이자를 주는 듯한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그냥 코인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자 주는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결정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코인베이스는 그런 거 다 뺐잖아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에서는 이자 주는 스테이킹 이런 것들은 다 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위임하시는 분들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하고 따로 계약한 거 없으시죠? 투자 기업 없습니다, 우리. 그렇죠? 제가 열심히 물론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포상이 안 만들어졌다고 저를 뭐 고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하고 계약을 하지도 않았고 감사의 글을 보낸다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뭐 알아야지 보내지. 연락처도 없고 뭐 이메일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리플이 주장하는 겁니다. 투자 계약이 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할 건덕지도 없다. 판례가 있습니다. 1930년대 SEC가 생기기 전에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미국 역사상 아직까지 어떠한 투자적인 의무가 없는 투자 계약은 한 번도 없었다. 이걸 리플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토레스 판사가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리플의 주장이 무조건 맞다. 그래서 뭐 하위 테스트 적용도 할 필요 없다. 모든 코인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려줄지. 그리고 이러한 많은 기준들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때 앞으로는 적어도 내년부터 아니면 내후년부터는 이 하위 테스트보다는 리플 테스트가 적용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벌써 감안해서 지금의 상황에 맞게 또 이 코인의 성격상 어떠한 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할지를 이번에 고민해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리플 테스트에 맞춰서 결정을 하면 되겠죠. 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지분 증명 코인에 대한 증권의 위협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분 증명 코인은 작업 증명 코인에 비해서 탈중앙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예전에 트릴레마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 참고하시고 하지만 위험하다고 해서 말도 안 되게 내일 당장 끌려가서 끝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니까 영상에서 나눈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지혜롭게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